뇌졸중 부르는 채소의 두 얼굴.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김입니다. 우리는 흔히 채소가 건강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채소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의 보고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이 채소 중 일부가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뇌혈관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건강상식의 틀을 깨는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터지면서 뇌출혈,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암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식습관 관리는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소는 종류도 다양하고 저마다 가진 영양소도 다릅니다. 이 식탁 위에 놓인 신선하고 다채로운 채소들을 보세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채소들 안에 숨겨진 특정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특정 조건과 만났을 때 어떻게 위험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채소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똑똑하게 알고 먹자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뽀빠이의 힘의 원천으로 알려진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빈혈 예방과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주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 채소인데요. 하지만 이 시금치에는 옥살산, 수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옥살산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뾰족한 결정 형태의 수산칼슘을 만듭니다. 이 결정체들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콩팥, 신장에 쌓이면 바로 신장결석이 되는 것이죠. 신장결석은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신장결석이나 콩팥 질환이 뇌졸중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거르는 핵심 장기입니다. 이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져 고혈압이 발생하기 쉽고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는 결국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뇌졸중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콩팥 건강은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데쳐서 드시는 겁니다. 옥살산은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데치기만 해도 상당량의 옥살산이 제거됩니다. 데친 후에는 물기를 꼭 짜서 요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데쳐낸 물은 옥살산이 녹아있으니 절대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뿐 아니라 근대, 비트, 땅콩 등에도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셨거나 콩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채소들을 섭취하실 때 반드시 데쳐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생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 식탁에 가장 흔하게 오르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며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하죠. 구황작물로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구해주기도 한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감자가 어떻게 조리되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에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감자의 혈당지수 GI입니다. 혈당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감자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감자를 굽거나 튀기면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져 마치 설탕을 섭취하는 것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마실문 감자튀김이나 오븐에 구운 통감자가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이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찌꺼기들이 달라붙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뇌경색, 즉 뇌졸중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감자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밥 대신 감자를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 관리에 실패하고 합병증 위험만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감자를 드실 때 조리법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찌거나 삶은 감자는 구운 감자나 튀긴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팁은 삶은 감자를 차갑게 식혀서 드시는 겁니다. 감자가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늘어나는데 이 성분은 소화 흡수가 느려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싹이 난 부분이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니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먹 크기 하나 정도를 한 끼 식사량으로 생각하시면 적당합니다. 정리하자면 감자는 죄가 없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감자튀김이나 구운 감자 대신 차게 식힌 찐 감자를 껍질째 소량만 드시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채소는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은 녹황색 채소의 왕으로 불릴 만큼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주스로도 많이 갈아 드시고 쌈채소나 샐러드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케일이 왜 뇌졸중 위험 채소 목록에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케일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 K 때문입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죠. 하지만 이 혈액 응고 작용이 특정 환자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항응고제로는 와파린이 있습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혈액이 굳는 것을 방해해서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거나 혈전이 생겨 뇌졸중을 겪었던 환자분들은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하죠. 그런데 비타민 K는 이 와파린의 약효를 정확히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약은 혈액을 묽게 만들려고 하는데 비타민 K는 혈액을 굳게 만들려고 하니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갑자기 케일 주스를 매일 다량으로 마시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효가 급격히 떨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건강에 좋다고 녹즙을 챙겨 드시다가 피검사 수치가 엉망이 되어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약효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뇌졸중의 위험은 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아예 먹으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평소 섭취하는 비타민 K의 양을 고려해서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섭취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등 녹색 잎채소에 비타민 K가 많으니 이 약을 드신다면 이러한 채소들의 섭취량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와의 상담입니다. 식단에 큰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와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살펴볼 식재료는 엄밀히 말해 채소는 아니지만 채소처럼 즐겨 먹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독특한 풍미와 식감, 그리고 풍부한 영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버섯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핵산의 주요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 섭취되기도 합니다. 이 퓨린이 대사되고 남은 최종 산물이 바로 요산입니다. 보통 요산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배출이 잘 안 되면 혈액 속에 요산 농도가 높아지는 고요산 혈증이 발생합니다. 혈액 속에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뾰족한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만들어져 관절이나 여러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이죠. 그런데 이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이 단순히 통풍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높은 요산 수치는 그 자체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에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버섯의 퓨린 함량은 고기 내장이나 등푸른 생선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퓨린 함량이 높은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 같은 종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말린 버섯은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퓨린 함량도 더 높으니 섭취량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요산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건강한 분들이라면 버섯 섭취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버섯이 가진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다만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그에 맞게 식품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성분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한 채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감자의 혈당지수, 케일의 비타민 K, 버섯의 퓨린까지. 하지만 여러분, 사실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진짜 주범은 채소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위험인자,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유발하는 식습관의 핵심에는 나트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짜게 절여서 먹는다면 어떨까요? 채소가 가진 건강상의 이점은 사라지고 오직 과도한 나트륨만이 남아 우리 혈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와 장아찌 같은 절임 채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치는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동시에 고나트륨 식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갓 담근 겉절이나 묵은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우게 되죠. 짭짤한 장아찌나 깻잎절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높여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으로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 결과 전체 혈액량이 늘어나 혈관이 받는 압력, 즉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혈관벽을 때리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손상되며 결국 약해진 부위가 터지거나 뇌출혈, 손상된 부위에 혈전이 쌓여 막힐 뇌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방법은 있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 헹궈서 드시거나 찌개나 볶음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생으로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김치를 담글 때부터 소금의 양을 줄이고 젓갈 대신 채소 육수를 활용하여 저염식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아찌보다는 신선한 쌈채소를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를 조리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채소를 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불에서 오래 볶으면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채소가 기름을 잔뜩 흡수하여 칼로리가 높아지고 지방 섭취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고기 기름에 채소를 볶아 먹는 습관은 포화 지방 섭취를 늘려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채소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찜 요리는 기름 없이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조리법입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방식 또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성분, 옥살산 등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볶음 요리를 하고 싶다면 기름을 적게 두르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볶는 수분 볶음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샐러드로 드실 때도 드레싱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요네즈 기반의 드레싱이나 달콤한 드레싱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포화지방,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건강 효과를 드레싱이 반감시킬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레몬즙 등을 활용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특정 채소의 숨겨진 위험성과 채소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잘못된 섭취 방법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균형과 다양성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이 만병통치약이거나 반대로 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 콩팥 기능은 어떤지, 혈당이나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내가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병이 있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식단에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채소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채소가 가진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채소는 여전히 우리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고 더 현명하게 섭취하자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채소를 보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금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옥살산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금치에는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성분들도 풍부합니다. 바로 질산염입니다. 질산염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죠? 칼륨은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시금치는 오히려 훌륭한 고혈압 예방식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채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로운 점과 주의할 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감자 속 풍부한 칼륨은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법과 섭취량 조절을 통해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양면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특정 음식에 대한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좋은 음식, 저것은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몸은 복잡하고 음식의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전체적인 식단 패턴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자튀김을 매일 먹는 것과 가끔 삶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케일과 비타민 K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타민 K 섭취량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노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열의 항응고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와파린과 작용 기전이 달라 비타민 K 섭취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음식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하세요. 혹시 제가 먹는 약이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이 한마디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식단의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별 채소의 장단점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뇌졸중 예방 식단으로는 대시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이 있습니다. 먼저 대시 식단은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고안된 식사법입니다. 핵심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시 식단에서 강조하는 채소 섭취는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등 가능한 한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색깔마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고유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역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건강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기반으로 하는 점은 대시 식단과 비슷하지만 여기에 건강한 지방의 섭취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 채소를 먹는 방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채소를 주로 샐러드 형태로 먹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거나 구워서 먹습니다. 소금이나 자극적인 양념 대신 허브나 향신료, 레몬즙을 사용해 맛을 내죠. 이는 나트륨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과 채소의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건강 식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공식품과 붉은 육류,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인 통곡물, 채소, 과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채소들도 이러한 건강한 식단의 큰 틀 안에서 균형 있게 섭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식단 관리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체중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등 뇌졸중의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30분 이상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하는 뇌졸중의 가장 확실한 위험인자입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금연과 절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년에 걸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선행 질환들이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었던 분이라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뇌졸중 발병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30에서 40대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극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해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전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골든타임은 보통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5시간 이내입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조 증상을 숙지하고 의심될 때는 즉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식단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다룬 채소 외에 뇌졸중 예방에 특히 좋은 채소들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의 노화를 막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파와 마늘 또한 훌륭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이 풍부하므로 육수를 낼 때 껍질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알리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들깨나 아마씨와 같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행을 개선하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에 견과류나 씨앗류를 한 줌 뿌려 먹거나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결국 건강한 식단이란 특정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 넣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의를 당부드린 시금치, 감자, 케일도 현명하게 조리해서 적정량 섭취한다면 토마토나 양파 못지않게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편견 없이 지혜롭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는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감자는 튀기거나 굽기보다 껍질째 쪄서 차게 식혀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셋째,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케일처럼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개별 채소보다 나트륨 과다 섭취와 건강하지 않은 조리법이 뇌졸중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치나 장아찌 섭취를 줄이고 튀기거나 짜게 볶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채소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정기검진이 뇌졸중 예방의 왕도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에너지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뇌졸중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스트레스 관리에 실패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친구와의 대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질문들에 대해 몇 가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잎채소는 데쳐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살산 함량이 특히 높은 시금치, 근대, 비트잎 같은 채소들은 데쳐 드시는 것이 좋지만 상추나 깻잎 등 대부분의 쌈채소는 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지수 GI가 낮아 혈당을 비교적 완만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도 구우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므로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양 조절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저염김치는 괜찮은가요? 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염김치나 집에서 직접 소금을 줄여 담근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훨씬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저염이라고 해서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 김치보다 나트륨 함량이 적을 뿐 여전히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은 항상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 복용 약물에 따라 식단은 맞춤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에 불편하거나 기존의 상식과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쌓여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 즉 헬스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뇌졸중 없는 활기찬 인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채소 섭취에 있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잔류 농약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모든 채소를 그렇게 구매하기는 어렵죠. 채소를 세척할 때는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구는 것도 잔류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잎채소는 잎이 겹쳐지는 부분이나 주름진 부분에 농약이 남아있기 쉬우니 한 장씩 떼어서 씻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오이처럼 껍질째 막는 채소는 표면을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닦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한 첫걸음은 깨끗한 세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콩팥 건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옥살산뿐만 아니라 칼륨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로운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금치, 감자, 토마토, 바나나, 늙은 호박 등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채소를 드실 게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 성분을 빼낸 후 드셔야 합니다. 또한 채소나 과일을 갈아서 주스나 녹즙 형태로 마시는 것은 농축된 칼륨을 한 번에 다량 섭취하게 되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건강법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새로운 건강식품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뇌졸중과 관련하여 염증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이 잘 생기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바로 이 염증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정제된 설탕 등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 등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식단은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는 끄고 항염증 스위치는 켜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결국 이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오히려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하고 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매 끼니를 100점짜리 건강식으로 챙기려고 애쓰기보다 하루 전체 식단의 70-80%를 건강하게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감자튀김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짭짤한 음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엄격한 식단은 결국 포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즐겁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신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그날까지 저 닥터킴이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